안녕하세요. 옛날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15년 6월에 2일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15년 6월 2일에 입대를 했고요. 17년 3월 1일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희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훈련 같은 건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현역으로 이제 군복무를 간부를 하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제 사례를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상 이제 군 내부에서도 방치가 됐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랬을 수밖에 없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진단을 못 받았고 그 당시에는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단받을 방법도 없고 또 사실 진단받으려고 몇 해 동안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 군대에서 어떻게 가능하지가 않죠. 군대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진단은 안 되는데 전역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군대에서 사실 버티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좀 아프겠죠 사실. 왜냐면 사실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많은 케어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히 확실히 정해지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나마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완화밖에 못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일을 젊은 날부터 겪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진금두락을 풀로 먹어봤어요. 군생활 21개월 하죠. 그동안에 진금두락을 풀로 다 먹어봤어요. 근데 사실 상병 진급할 때 실제로는 1개월만 누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대천술 훈련 중이었습니다. 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술 훈련 중에는 진급평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된 김에 원래 2개월 누락해야 될 거를 1개월을 패스하고 1개월만 누락시킨 뒤에 승진을 시킨 거예요. 승진이 아니라 진급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진급 누락이 된 건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3개월 누락하고 집 갈 때 병장 달았어요. 제가 그나마 이게 2개월 누락이었기 때문에 병장을 한 달 동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사실 이 군대를 계기로 그 계급에 크게 그러니까 돈이 나오지 않는 한 돈이 차이가 크지 않는 한 계급에 집착하지 않는 원인이 되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치욕이거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진급 누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는 입대를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했는데 진급 누락까지 먹었어. 진짜 치욕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약간 삐뚤어지는 거죠, 솔직히. 그냥 인사를 저도 취업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사평가를 받죠. 그냥 알아서 해라. 진급 시키든 말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솔직히.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바닥 심연끝까지 떨어지는 거를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만 요인들이 정말 많이 누적이 돼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쪽의 종사자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종사자들에 대한 불만이 정말 큽니다.
아직도 커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보는 순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더 커요. 17년 7월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잖아요. 인권 침해지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몰라서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진단 받을 수도 없었어. 내가 뭘 알고 진단을 받아요. 응? 그리고 진단을 받으려면 몇 년 동안 그렇게 병원 여기저기 다니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나중에 내가 취업하고 나서 돈 벌어서 내가 서울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와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공공부서가 있죠. 그쪽에 대한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기 때문에 신문고를 넣었습니다. 솔직히 넣었는데 군단 감찰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내 부대로. 근데 군단 감찰이면 그게 규모가 꽤 큽니다. 우리가 제대 규모를 분류할 때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제가 나온 사단의 편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대 위에 연대가 있고 연대 위에 사단이 있어요. 그럼 사단본부에 감찰반이 있을 거고 그 위에 3스타가 군단장인 군단의 감찰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제가 마음만 먹고 하면 외부에 터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죠. 당연히 아직 쓰지 않은 카드 같은 느낌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찌되었든 간에 뭐 원인이야 뭐 어찌되었든 간에 희귀질환자가 그것도 현역을 수행할 수 없는 희귀질환자가 입대를 해서 만기 전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겠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단에서 이제 출동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났지. 제 전화기가 불이 났어요. 물론 다 안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도 공공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때 그런 분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공공 업무 종사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법 집행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물론 전화 다 안 받았고요. 헌병대 준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용사가 이게 면담을 해요. 간부랑. 그러면 그걸 다 쓰겠죠. 안에 다 갖고 있습니다. 부대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요. 병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 뭐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만기 전에 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내가 먼저 처음 입대했을 때 조사서에 왜 기입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만기 전에 했잖아. 그리고 그동안에 그 수많은 관련된 간부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뭐 사실 훈련을 열을 시키라고 내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 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뭔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할 말 없지. 어쩔 거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거는 그 정당한 법 집행에
전제가 옳다는 가정하에서만 정당한 법 집행인 거예요. 전제가 틀린 법 집행은 그 뒤가 모두 틀린 거야. 사실 그때 그렇게 군대에서 21개월을 보내고 나서부터 성격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좀 좋게 말하면 대범해진 거고, 뭐 높으신 분들이 나를 봤을 때 나쁘게 본다면 좀 버릇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나락에 떨어지잖아. 그리고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를 넘겨보면 사람이 눈앞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진짜. 그리고 사실 그때 많이 이제 제가 갈굼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내가 당했던 게 남들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겠죠. 있을 거야.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오랫동안의 경험을 남들 앞에서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따뜻한 사람들 안에서 살아왔고 나는 그렇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아예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갖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제 상호적으로 이해를 해줘야죠.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때의 일은 그때의 일이지만 그때의 일이라고 해서 딱 끊어서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이를 이미 다 먹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있죠. 물론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한번 나락에 떨어져 보고 나니까 두려울 게 사실 없어집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해라. 난 나대로 살 거다. 나를 뭐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뭐 어떻게 죽이는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굳이 저도 목숨이 안 아깝다 이런 건 아닌데 이판사판이다 이거죠. 적어도 내가 당한 거는 되돌려주겠다. 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겪어온 그런 것들을 어떤 좀 사실 드라마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역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진단을 못 받고 있다가 입대를 해서 만기 전역까지 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거는 인권 침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지. 그렇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이미 그런 일을 당하고 왔어. 근데 나는 어쨌든 계속 살아가야 돼. 그럼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쨌든 나는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희귀질환자는 대한민국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요. 장애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죠. 공무원 채용을 할 때도 별도로 채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 구분이라고 따로 구분이 돼서 관리가 돼요. 희귀병 환자들은 관리가 안 돼. 그냥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아니, 솔직히 국가가 희귀질환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어떻게 보면
복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지. 왜냐면 희귀질환자들은 말이에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먹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돈은 벌어먹고 살아야 돼. 말이 돼요? 말 안 돼, 이거. 저는 그래도 내 다리가 춤을 추고 다닐 망정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희귀질환자들에게 나오는 혜택은 산정특례 정도거든요. 산정특례는 일종의 의료복지에 해당되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굶어 죽든 말든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그냥 현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살아온 결과잖아요, 결국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려서 효율성 있는 사회를 추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놔버리는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희귀질환자들에 대해서 좀 인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영상을 올릴 때 제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희귀질환자들은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면서 진단받는 것부터 어려운 사람들인데 방치가 돼 있어. 방치가 돼 있다니까? 인권이 없다고. 저 같은 사례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 현재 병력 검사는 자기가 스스로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든 시간이 오래 걸리든 병무용 진단서를 못 받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러면 그 상태로 현역 징집되잖아요. 이거는 인권 침해죠. 솔직히 말했을 때. 어쩌면 이렇게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제 마인드를 정말 뿌리채 뒤흔들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이거 보세요. 어떤 집단에서 자기가 풀신우를 먹는다는 얘기는요, 그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왕따가 되고 인간으로서 치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난 그걸 견뎌서 나왔어. 21개월 짧을 것 같죠? 길어요. 응? 영겁 같은 시간이야, 거기 있을 땐. 그렇지만 견뎌서 나왔다고. 내 목에 칼을 들이면서 내 목에서 피가 나도 오히려 나는 화가 나 있지 두려워하진 않는다고. 희귀병 환자들이 좀 더 살아가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약도 희귀질환관리법 제정하고 그 안에 PKC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보험이었어요. 한 달치가 한 15만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3달치 정도에 2만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 희귀질환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극희귀질환인데 유병 인구가 얼마인지 잡지도 못해요.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국가에서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고요. 이 제 질병이 포함됨으로써 계속해서 보고가 됐다는 점이겠죠.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다른 얘기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